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2월 11일 투자하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백테스트를 통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마이너스 4.2%, 나스닥 마이너스 11.7%, S&P 500 마이너스 6.1%인 상황입니다. 이날도 좀 내리는 그런 날이었죠. 뉴욕 마감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 속도 40년 만에 최고다. 투자 심리 부담이 되고 있다. 이틀 동안 어렵게 좀 올려놓았던 증시를 이날 하루 만에 확 빼버렸습니다. 물가 지수가 정말 역대급으로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다시 폭풍 전야처럼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제는 50bp까지 올리는 것은 금리를 올리는 건 여러모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었는데 이날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7.5%로 이 수치가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물가 상승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뭐 3월에 올리는 아이디어 50pp를 3월에 한 방에 올리는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매우 좋은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물가는 매우 높고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 있죠. 금리를 올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침 고용도 좋은 상태고 체력도 괜찮고 물가는 또 높은 상황이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페드가 망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빨리 확실한 수치로 얼마 인상하겠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주면 불확실성이 오히려 제거돼서 증시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매파 대표적인 매파 인물이죠.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가 7월까지 금리 1% 인상할 걸로 전망했고 3월 첫 금리 인상은 0.5% 그러니까 50bp 올릴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뭐 센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향후에 뭐 어떻게 실제로 페드에서 공식적으로 공식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세게 밑밥을 깔아두는 느낌입니다. 당분간 증시가 뭐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3월까지는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음을 예상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 기술주 동반 약세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2%대 하락했다. 금리가 오르면 미래 수익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스닥 기술주 종목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여지없이 이날 대형 빅테크들도 꽤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이날 디즈니가 호실적으로 장 초반에 8%대의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장 막판으로 치닫으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아쉽게 3%대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저도 디즈니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디즈니의 호실적을 필두로 관련된 뭐 리오프닝 주들의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총평가액 5,649만 원 되어가고 있고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매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포드 4만 원, 애플 5만 원, 알파벳 5만 원, 메타 5만 원, AMD 5만 원, 엔비디아 1만 원, 블록 5만 원, 부 5만 원, 총 35만 원 매수했습니다. 이날 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마음이 좀 무뎌진 건지 크게 동요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도 뭐 새로 날이 바뀌어서 프리장이 열린 상태인데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 역시나 마음이 또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오히려 뭐 총알이 얼마나 남았지? 이 돈을 언제 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만 더 참을까?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그런 오히려 반대적인 변태적인 멘탈도 스스로 보여주고 있음에 놀라기도 합니다. 뭐 한번 오늘은 가정을 하고서 과거로 돌아가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니스탁으로 미국 주식을 모으자라고 결심을 한 게 20년 12월이기 때문에 그보다 5년 전인 뭐 한 15년부터 2015년부터 주식을 한번 모아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리고 매수는 지금은 뭐 매일같이 매수하고 있지만 1년에 딱 분기별로 4번만 종목은 지금 왕창 빠진 메타랑 디즈니 그리고 미들맨인 애플, 고성장한 AMD 그리고 늘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늘 제자리인 것 같은 AT&T 이렇게 5종목으로만 분기별로 4번씩 1,000불씩 넣는 걸로 백테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많이들 쓰시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에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뭐 재밌어요. 실제로
내 계좌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연 단위로 2015년에 스타트해서 엔드는 2022년 지금까지로 잡았고요. 초기 자본은 1000불을 일단 넣고 시작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캐시플로우는 contribute fixed amount라고 해서 계속해서 납입 금액을 1000불로 고정하는 식으로 설정을 했고요. quarterly, 그러니까 분기마다 1, 2, 3, 4분기로 4번을 넣는 걸로, 리밸런싱은 하지 않는 걸로 해서 벤치마크는 뱅가드 500, S&P 500,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걸로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 애플, AMD, 디즈니, AT&T로 해서 20 비중은 그냥 균등 비중으로 해서 100 기준으로 맞춰서 돌렸어요. 돌려보면 그러니까 총 투자금이 초기 1000불 해서 7년간 4000불씩 총 29,000불을 투자한 게 돼요. 그러면 하나로 약 3,500만 원 정도를 7년 동안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4,000불씩 500만 원 가까이 투자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57에 35, 3,500만 원. 그래서 돌려보면 초기 밸런스는 1000불 들어갔었죠. 1000불 들어갔었고 매 분기마다 1000불씩 해서 1년에 한 500만 원씩 들어갔다. 그래서 총 3,500만 원인데 파이널 밸런스는 15만 불이 좀 넘는, 그러니까 한화로 보면 한 1억 8,5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15년부터 지금까지 약 7년간 총 3,500만 원을 투자했더니 한화로 1억 8,500만 원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1년에 500만 원씩 7년을 부었더니 나의 3,500이 1억 8,500으로 다가와 주었다. 이것은 뭐 크게 누적 수익률로 보면 530%나 돼요. 거의 뭐 6배 가까운 그런 수익률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CAGR이라는 건 이거는 연평균 성장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빠진 그 시점은 언제였냐면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32.5%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인포메이션을 클릭해 보면 나오는데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32%가 빠졌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미 근데 포트폴리오가 2015년부터 부어오기 시작해서 2018년이면 약 한 300에서 400% 수준의 누적 수익률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32%가 빠져봤자 뭐 한 300에서 32% 빠져봤자 200 몇 프로의 수익률이니까 항상 그 자기가 원금을 생각하는데 원금에 훨씬 넘어간 수치로 체력이 지금 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 관리에는 문제 없는 수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았던 베스트 이어는 108%의 수익률이 달성됐을 때가 있었고 가장 안 좋았을 때는 마이너스 16.99%였는데 세부적으로 애니얼 리턴으로 가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쭉 이 포트폴리오를 유지했을 때 연 단위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건데 2019년에 108%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2022년 아직 뭐 해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점부터 여기 보시면 annual return for 2022부터 2022는 언제부터의 수치냐면 1월부터 1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월 달분만 계산된 수치가 마이너스 16.99%.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가장 좀 안 좋았던 건 2017년에 뭐 약 9.8% 정도밖에 안 올랐고요. 대부분 1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다가 2019년은 100%가 넘게 올랐었고 올해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17% 가까이 좀 상황이 안 좋다. 그렇죠? 1월 들어서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특히나 메타가 폭락했죠. 네, 그런 상황이었어. 어쨌든간 그러나 총 수익률이 530%, 3,500만 원이 1억 8,500이 되는 7년의 장기 투자 이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좀 위안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균형 비중을 유지했죠. 20, 20, 20, 20, 20씩 5종목을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물론 종목 선정을 잘해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빅테크만 가지고도 충분히 섞어서 만들었을 때 장기 투자가 의미가 있었다. 과거의 데이터 기준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 7년간의 포트폴리오 운영에 있어서도 포트 전체가 마이너스 30% 넘는 아까 MDD
마이너스 30%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었지만 이미 그 순간에는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 영역으로 많이 넘어왔던, 다시 말해서 포트폴리오에 체력이 생긴 상태였기 때문에 멘탈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뭐 원금을 까먹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원금보다는 한참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뭐 지금 예를 들어 테슬라가 지금 900불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1200불의 고점에서 사신 분은 굉장히 멘탈이 좀 유지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막 옛날에 막 한 작년 초반만 해도 막 500, 600불 됐을 때 뭐 내 평단이 5, 600불이면 지금 뭐 5, 600불인데 8, 900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흔들릴 게 사실 없겠죠. 예.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수익률이 막 저처럼 자꾸 마이너스로 요즘에 바뀐다거나 뭐 마이너스였다 좀 플러스였다 막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마이너스가 꽤 깊으신 상태라면 아직 나의 귀염둥이 포트폴리오의 체력이 만들어질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꾸준하게 포트폴리오를 운동시켜 주시면, 다시 말해 추가 매수를 해주시면 분명히 나중에는 강한 체력으로 보답을 하리라, 그렇게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